무작정 입시 결과가 낮은 학과를 선택하면 괜찮을까요? 전략적인 학과 선택으로 대학 문 닫고 가고 싶은 친구들은 꼭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학사 심지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현철입니다. 이번에도 전략적인 학과 선택으로 조금 대학 지원을 좀 수월하게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대학을 학과로 극복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낮은 과를 조금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입시 결과가 좀 낮게 형성된 학과를 지원해서 내가 안정 지원을 좀 고려본다, 노려본다 이렇게 두 가지 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낮은 학과를 선택해도 괜찮을지 좀 고민되거든요. 아마 많은 학생들이 이 질문에 관해서는 알고는 있을 거예요. 실제로 무작정 낮은 학과를 지원한다고 해서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질까? 그렇지만은 않을 거야라는 점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 중요한 거는 사람인지라 이게 학생들도 사람이고 학부모님들도 사람이고 우리가 사람인지라 자꾸 그런 학과에 눈이 가죠.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나 저 학과를 쓰면은 가능성 있지 않을까? 그렇죠. 낮잖아. 입결이 좀 낮게 나왔잖아. 이런 느낌 때문에 자꾸 거기에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눈길이 가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많은 학생들 또는 많은 입시 전문가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학종을 제외하고 수시에서는 학종을 좀 제외하고는 교과 전형이라든가 논술 전형에서 만약에 과년도 또는 그 전년도 입결이 좀 낮다라고 한다면 그런 모집 단위에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보는 것도 분명히 지원 방법 중에 효과적인 지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들 얘기하는 건 맞아요. 실제로 내가 전년도 입결을 보면서 내 지원 여부와 전략을 수립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죠. 관연도의 결과라든가.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중요한 건 그 입결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입결이 낮다. 선호도가 낮다라는 그 의미가 정말 고착화되고 고정화된 거냐. 정말 그 학과는 매번 낮고 매번 입결이 낮고 매번 선호도가 적으냐. 그러니까 낮냐. 사실은 그것만 딱 특정 지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매번 낮고 매번 선호도가 낮다라는 게 정말 매해년의 결과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거는 낮은 모집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게 방법이에요. 그건 뭐 부인 안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원 심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입시 결과가 요동치는 것 같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사람인지라라는 표현이 아마 그거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우리 한번 교과 전형하고 논술 전형을 갖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숭실대를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숭실대 교과 전형 지금 아마 밑으로 자막으로 나가겠지만 2016학년도부터 2019학년 전년도까지의 평균 등급을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국문과는 2016학년도부터 시작해서 1.6등급, 2017 1.6등급, 2.0등급, 2.0등급이에요. 국문은 거의 올라가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현 상황은 유지가 되는 편이기는 하네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 소위에서 조금 선호하지 않고 국문보다는 선호하지 않고 입결이 평균적으로 낮을 거라고 하는 도거동문 동문과 학생들 욕하지는 마세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동문과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동문과는 2016학년도에는 오히려 지금 국문과보다 높았어요. 그죠? 2.2등급이었고요. 2017학년도에도 또 2.2등급이었네요. 네. 그러다가 2018학년도에 2.3등급이었고 2019학년도에 2.1등급이네요. 차이가 갑자기 오히려 그것도 있지만 연도별 차이도 있지만 국문이랑 잠깐 생각을 해보자고요. 국문. 소위 얘기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인기가 많고 선호도가 높고 점수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국문은 제일 높았던 게 2.0등급이었네요. 근데 동문은 2.3등급도 있고 작년에도 2.0등급이었고 2.1등급으로 동문이 오히려 높았네요. 거기다가 학생들이 가장 낮다고 생각해서 매번 쓰는 학과 어디죠? 철학과죠. 네. 철학과 2.3등급으로 2016학년도엔 가장 좀 낮기는 했네요. 낮기는 했지만 2.3등급이었고 2017학년도 1.9등급이었다가요. 2017년 때 네. 2018학년도에 2.3등급이었고 2019학년도에는 2.0등급, 2등급이에요. 네. 그럼 오히려 국문하고 똑같네요. 그죠? 동문보다는 조금 높네요.
그죠? 저 좀 더 좋은 학생들이 네. 들어간 거네요. 맞나요? 근데 좀 신기한 게 경제는 또 2.7이에요. 그죠. 사업도 그 얘기를 2.7이에요. 하는 거예요. 지금 보자면은 1.9 가다가 경제도 계속 1.9로 유지하다가 2019학년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이 모르지만 있었길래 여기가 2.7등급이고 사학도 2.7등급이 된 거죠.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가 쉽게 입결이 낮다, 선호도가 낮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그러한 조건들도 사실은 입결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뭘까요? 모집 인원이라든가, 그러니까 선발 인원이라든가, 수능 최저학력 그렇죠. 기준 여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여부라든가 아니면 선발 인원도 사실은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를 들어 철학이라든가 동문이라든가 사학이라든가 이런 과들이 오히려 선발 인원이 되게 적죠. 경제는 일반적으로 경제, 경영, 정외 이런 과들이 선발 인원이 많은 편이라고요. 그럼 적은 과에서 예를 들어 어떤 애들이 좀 성적 좋은 애들이 일부라도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평균 성적은 오히려 많은 선발 인원이 많은 경영 경제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높다라는 게 이제 좀 어렵게 써야 되는 성적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숭실대처럼. 확실히 교과 전형에서는 모집 인원이 좀 더 깡패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라는 우리가 그냥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좀 낮아요라고 하는 철학, 사학, 동문 쓴다고 해서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하다는 의미가 이 의미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그거 교과 전형만 그런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또 숭실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거 자막으로 나갈지 안 나갈지 몰라요. 이거는 제가 그냥 조사만 한 거라. 숭실대에 논술 전형이 있어요. 논술 전형. 네? 숭실대 논술 전형은 작년과 재작년에는 하도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졌다 보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냥 전체 계열별로 평균 성적을 보여줘요. 학과 단위로 그렇죠.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인문 계열은 그냥 60점 만점에 40.6점이고요.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예전 결과이긴 하지만 예전에는 학과별로 논술 성적을 다 보여줬었거든요.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또 지금 위에 나타나 있는 학과들인데 국문, 동문, 철학만 갖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논술 전형인데 이런 걸 다 떠나서 낮은 학과 어디라고요? 철학과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동문이라고 네, 얘기할 거 동문, 아니에요. 철학. 국문보다는. 그죠? 네. 자, 볼게요. 국문 같은 경우 2015학년도에 60점 만점에 합격생의 평균 성적이 46.2점이었고요. 16학년도에는 41.1점이었고요. 2017학년도에 갑자기 37.7점으로 떨어졌어요. 그에 비해서 동문은요. 2015학년도에 48점으로요. 오히려 국문보다 높죠. 지금 합격자들의 논술 성적이요. 2016학년도에는 갑자기 31.4점으로 훅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2017학년도에는 31.1점이에요. 그럼 어쨌든 국문보다 그럼 6.6점 낮은 거네요. 네, 이때는 낮을 수 있어요. 철학 볼게요. 철학은 2015학년도에 41.1점이었다가요. 2016학년도에 35.3점이었다가요. 2017학년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60점 만점에 53.2점이에요. 인원이 작아서 그런 건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2017학년도만 기준으로 보면은 국문은 37.7점이고요. 동문은 31.1점인데 철학이 53.2점이라고요. 근데 팀장님 이게 저희는 해답을 좀 드리기 위해 네. 영상을 찍긴 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더 어렵죠. 어떻게 더 학과 어렵죠. 선택을 해야 할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사람인지라 선발 인원, 그러니까 그 입결이 낮다라고 생각하고 입결이 낮고 선호도가 낮다라는 학과에 전략적으로 내가 좀 합격 가능성을 좀 높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지원을 한다. 분명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방법일 수는 있는데 그러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계속 얘기하는 거 뭐죠? 첫 번째는 모집 인원. 그렇죠. 선발 인원 상당히 중요해요. 오히려 인원이 너무 작다, 그러니까 적은 모집단이라고 한다면 그 학과가 낮을지언정 나한테는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누가 지원하느냐에 따라 입시 결과가 너무 큰 폭으로 그렇기 움직이니까. 때문에 실제로 조금 그렇다고 최상위권 학과를 쓰기도 좀 애매하다라고 한다면 중위권 수준의 학과 중에 모집 인원 많은데 찍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일 그게 수는 안정적일 있겠네요.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선발 인원만큼 또 하나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추가 합격자. 추가 합격자도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철학과가 5명 뽑아요. 5명에서 한 바퀴 돌아봐야 예비번호 10번까지 합격하는 건데요. 맞죠? 근데 또 철학과는 잘 안 빠지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20명 모집하는 데서 한 바퀴 돌면은 40번까지 40번까지 합격하는 가죠. 거예요. 네. 그런데다가 지금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하위권에 있는 모집단이라고 한다면 그 대학을 꼭 원하는 싶은 학생들이 친구들이 썼단 말이에요. 지원하죠. 그러니까 소위 저희는 그냥 엉덩이 붙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상위권 모집단이나 중상위권 모집단의 학생들은 다른 학교, 다른 전형 하여튼 6장의 카드에서 합격할 가능성이 좀 높았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아서 그 친구들은 다른 데로 이탈할 가능성도 높지만 하위권 모집단위는 대부분 정말 나는 여기 아니면 안 돼. 그냥 난 이 학과 가고 싶어라고 해서 학과를 낮춘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는 추합 비율이 다른 상위권 학과에 비해 일반적으로 좀 낮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를 이게 이런 학과들을 하위권 학과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게 전략적으로 옳으냐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만 그 전략을 쓰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약에 무작정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무작정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호도가 좀 낮고 전년도 입결이 그러니까 입결도 사실은 3개년 제가 지금 계속 숭실대를 얘기하면서 3개년치를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전년도 입결이 낮다 또는 전년도 논술 성적이 낮다고 해서 절대로 올해도 낮아지리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한 3개년치 결과를 보면서 평균적으로 이 학과는 이 정도의 성적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3개년치 결과를 보면서 대략적으로 이 학과는 추합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구나. 모집 인원은 어떻게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분석을 해가면서 좀 낮추더라도 그렇게 낮춰야지 무작정 이 학과가 낮아. 철학과는 낮을 거야. 철학과는 입시 결과가 낮을 거야. 또는 전년도에 철학과가 좀 낮았네 라는 생각 갖고 만약에 지원 전략을 수립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여러분들 좀 어렵거나 난감해질 상황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이런 점은 좀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로또 같아요. 로또. 뭐 낮은 학과. 철학과 로또. 그래도 로또보다는 낫죠. 로또는 아예 모르는 건데 이건 그래도 일반적으로 결과들은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영상 보셨죠?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